어려서부터 운동밖에 몰랐던 딸. 항상 부모님에게 성공해서 꼭 효도하겠다던 효심 깊었던 딸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나라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 이분은 지난 2020년 6월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때 그녀의 나이 고작 23살이었어요. 23살.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 앞날이 창창할 것만 같았던 이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이 딸은 왜 갑자기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던 걸까요? 사망 당일 자정이 조금 지난 12시 27분경 이 최 선수의 어머니는 딸에게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으셨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이 문자를 받은 뒤에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하지만 연결이 안 돼. 부산 숙소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던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이 어머니는 딸이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전화도 안 받으니까 되게 불길한 느낌에 근처에 살고 있었던 친척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딸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봐달라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친척이 놀래서 바로 이 최 선수의 이제 숙소로 왔는데 아무도 없어. 형님, 지금 숙현이 집에 왔는데 애가 없어요. 이 말에 순간적으로 이 어머니 뭔가 느낌이 오신 거예요. 설마. 그래서 어머니는 바로 이 친척분한테 지금 바로 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불길한 예감은 불행히도 현실이 됐습니다. 숙소 주차장 한켠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마지막 순간 유서도 남기지 않은 이 최 선수가 어머니에게 남긴 9자의 당부.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유언이 돼버린 문자 속의 이 사람들과 죄를 밝혀달라는 내용. 도대체 이 최 선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철인 3종 경기의 유망주였던 이 최 선수는 지난 2015년 고등학생 신분이었지만 이 실업팀의 감독이었던 김 감독 밑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혹행위가 벌어졌어요. 한 번은 이 최 선수가 어디서 빵을 사오다가 걸렸었는지 몇 시간 후에 이 김 감독이 빵을 2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와서 너희 실컷 먹어라. 대신 이거 다 먹을 때까지 잠 못 잘 줄 알아. 그래서 이때 그 수북히 쌓여 있었던 이 빵을요, 이 최 선수를 포함해서 3명이 토하고 먹고 그렇게 새벽까지 3명이서 그걸 다 먹었다는 거예요. 체중 조절을 할 기간인데 빵 같은 걸 함부로 사 먹었다고 혼난 거죠. 이런 식으로. 체중 조절에 민감한 그런 종목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김 감독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도 혹독했고 때로는 19문까지 감행했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 최 선수가 이 실업팀의 선수들한테 여러 차례 물리적인 폭행을 당했고 집단 따돌림까지 당했지만 이 김 감독 이를 묵인했다는 거예요. 모른 척했다. 이 최 선수와 함께 운동을 했던 한 동료분은요, 계속 눈치를 주고 계속 쪼아요. 사람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해질 정도로, 잠도 못 잘 정도로 정신을 완전히 죽여버리거든요. 진짜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정신 상태가 불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람은요, 최 선수뿐만이 아니에요. 팀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가혹행위는 일상과 같았다고 해요. 늘 항상 벌어졌던 거예요. 이 동료분은요, 이런 상황은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났습니다. 육상 트랙이면 그냥 그 육상 트랙에서 밟아버리고, 수영장이면
수영장에서 오리발 꺼내가지고 때려버리고, 사이클 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려가지고 기도 때리고, 발로 차고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나면 또 발로 차고, 이런 게 빈번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혹 행위를 2년 넘게 견디면서 훈련을 계속해왔던 이 최 선수. 우수한 성적으로 실업팀에 입단했지만 그녀는 결국 2018년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1년 정도를 쉬었는데, 이때 쉬면서 애들 가르치는 수영 강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김 감독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설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라. 운동하자. 그냥 너 올해 첫 해는 체중에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너 열심히 너 하는 대로 하고 다시 이제 운동을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잘 지내고 있었던 이 최 선수를 김 감독이 설득했고 이때 넘어간 거죠.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이때까지만 해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달라져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김 감독의 회유로 다시 실업팀에 복귀하게 된 최 선수.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전보다 더 심해진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녹취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가, 너 일로 와. 너는 몇 년이야? 오래됐어. 근데 너는 나한테 죽은 거 아니었어? 네. 너는 선생님들 마음을 이해를 못해. 욕보고 그냥 죄송합니다. 어제까지만 해서도 수영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일이 있었다. 우리가 8년 무슨 생각을 했노? 너무 많이 마셨어. 니 탓이잖아. 3일 근처. 이래 잘못했을 때 우리 구명이랑 책임지기로 했잖아. 3일 근처. 아, 내가 물을 이렇게 너희가 이래 했구나. 웃어라. 왜? 아니, 왜 뭐라고 하잖아. 지금 뭐라고 하잖아. 요즘 아깝네. 뭐라고 안 해라니까? 네. 물만 먹으면 주면 맞잖아. 아깝네. 조직병 돌겠네. 조직이 아니야. 지금 얼굴 돌아가는 걸 조직병 돌겠는데. 아니. 감독님하고 내 생각을 이해를 못해? 아니. 그럼. 이건 그거 집으로 돌아. 그걸 좀 죄송합니다. 짜증나. 네. 짜증나. 아프나? 아니. 아프세요. 따뜻하게 있어야 돼요. 아프나? 아닙니다. 죽을래? 아닙니다. 무슨? 야, 그걸 해 나오고. 아닙니다. 나가. 지금 들려드린 이 녹취 중에 일부는요, 아침에 복숭아를 먹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분간 선수들을 폭행한 코치의 녹취 파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 선수가 매일 작성하던 훈련 일지 또한 가혹행위가 벌어지던 당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지 훈련을 떠났던 20살의 최 선수는 낯선 이국 땅에서 죽음까지 고민했어요. 죽을 만큼, 죽고 싶었을 만큼 지치고 힘들었던 거예요. 이미 오래전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채로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왔던 최 선수. 이 최 선수는 가끔씩 이 부모님께 운동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었대요. 그런데 이때 부모님은 운동이 다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힘들어서 멘탈이 무너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멘탈이 무너졌을 때 부모가 잡아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 생각에 조금만 더 힘내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내 딸이 훈련이, 운동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라고 한지 알았지, 이렇게 학대와 폭행으로 인해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한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런지 알았다면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그만두라고, 하지 말라고 말렸겠죠. 이거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랫동안 벼랑 끝에 서 있던 이 최숙현 선수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을 막을 기회는 정말 없었던 걸까요? 지난 몇 년간 코치진과 선배들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었다는 고 최숙현 선수. 그녀는 결국 1월 문제의 팀을 떠나 이적을 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를 처벌하고 새로운 소속팀에서 운동을 시작하려던 이 최 선수는 왜 돌연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혹시 가혹행위보다 힘들었던 또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사망 7시간 전 이 최 선수는 새 소속팀 후배한테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월급날이니까 술 한잔 하자고. 원래 이 최 선수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날따라 너무 우울해하고 있었다고 해요. 술자리에서도 내가 이때까지 운동하면서 엄마한테 되게 비수 꽂는 말을 너무 많이 했었다고, 되게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때 후배가 언니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얘기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최 선수가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연히 이 말에 후배는요, 언니 뭐가 늦어 라고 하면서 웃고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4시간가량 대화를 나누고 이 둘은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후배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오늘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어. 행님이 반려견 잘 부탁해. 최숙현 선수가 보낸 문자였어요. 이 문자를 보낸 시각, 그녀는 이미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날 최숙현 선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가혹행위에 관한 진정을 넣은 스포츠 인권센터에서 전화를 받았었다는 이 최숙현 선수. 이때 들은 얘기는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모두 부인을 하고 있다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요구받은 거예요. 이때 이 선수, 최 선수는 크게 낙담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증거를 더 가지고 오라는데 증거가 어딨어요. 최숙현 선수는 여러 관계기관에 이런 가혹행위를 고발해왔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고 해요. 시청부터 협회란 협회에 다 넣어보고 체육회에 넣어보고 경찰서에까지 넣어봤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이 최숙현 선수는 올 초 어느 곳보다 먼저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 가혹행위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저희가 조사해보고 잘못이 있으면 그 팀 해체시키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숙현 선수 측도 이거 잘 해결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어. 물어보니까 시청에서 하는 말은 코로나19 때문에 빠른 조사가 힘들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말만 되풀이. 답답한 마음에 검찰 고소를 진행한 이 최 선수는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동료 선수들을 찾아가서 피해 진술까지 부탁했어요. 자기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나 죽을 것 같다고, 나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호소를 했었대요. 운동은 계속 하고 싶은데 어디 하나 기댈 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 같이 운동하면서 동거동락했었던 가해자, 그리고 감독, 그리고 선수들을 고발한다는 거는요, 이 최 선수의 입장에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가족을 거의 고소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정도로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오롯이 이 길, 한 길만을 걸어왔던 한 선수가 다시는 이 업계에서는 이 직업으로 계속 생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걸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운동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힘겨운 싸움에 함께 해주지 않는 동료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정말 기댈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정말 힘들었겠죠.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사망 당일날 후배와 술을 마시면서 이 최숙현 선수가 이런 얘기도 했었대요. 내가 죽어야지 이 사건이 크게 알려지고 제대로 수사도 해주려나? 내가 죽어야지 이 사건이 커지려나? 이런 생각까지 든다고. 최 선수가 사망한 이후에 그때부터 이 사건은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해자로 지목된 김 감독과 동료 선수들. 최 선수는 어릴 때부터 제가 재능 기부하면서 지도했던 애제자였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저는 절대 폭행, 학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는 최 선수를 때리거나 폭행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 선수에게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어요. 폭행한 사실이 없으니 미안한 것도 없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가해자들은 얘기했어요. 이들의 말대로라면 최 선수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억울하다 주장하던 이들은요, 2020년 7월 8일 남자 선배 한 명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요. 그 후에 팀 동료들이 나서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복이 두려웠던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외로웠던 최숙현 선수의 진실을 밝히고자 모든 걸 얘기하려 한다. 비록 살아생전 힘이 되어주지 못했지만 최숙현 선수를 위해서 동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최숙현 선수 마지막 옥상에 서 있던 그 순간 그곳에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남긴 유언.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진실은 무조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현재 이 사건 또한 국민청원회까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너무 늦게 다뤄가지고 힘이 되지는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김 감독 징역 7년, 가해자 주장 징역 4년, 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선배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해자인 한 선배가 법원을 떠나면서 최 선수에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다는데 재판부는 가혹 행위가 아닌 훈육의 일환이었다는 이 김 감독 측의 주장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선수단의 감독으로서 피해 선수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훈련 태도를 이유로 상습적인 가혹 행위를 했고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비인간적인 대우로 선수들이 운동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했다고 지적했어요. 다 맞는 말이죠. 가혹행위로 인해 한 사람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가해자들의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말도 많았는데요. 이런 결과에 하늘에 있는 최 선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을까요? 이런 억울한 죽음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